정치 좀 잘 아는 단골들의 사이다 뒤풀이쇼 쉿바 오늘 바로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총선 결과가 딱 나온 4월 11일에 오늘 녹화를 저희가 해볼까 하는데요. 역시 두 분과 빨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잘할 김용민 형님, 법잘할 박지훈 형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박 변호사님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네? 신장식 변호사하고 많이 닮았다고. 진짜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신장식 플러스 원희룡 이런 얘기 좀. 신장식 더하기 원희룡이요? 네, 제가 좀, 네. 지금 사실 원희룡하고 사실 방송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자료 화면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예. 약간 좀 원희룡을 부풀린 느낌, 원희룡을 부풀린 느낌. 신장식을 부풀린 느낌. 아. 그렇게 좀 또 한편 이혜원 닮았다는 얘기를 해요. 이혜훈. 네, 그런 사진 돌아다니게 저랑 이혜원이 같이 있는 사진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혜원 그 닮은 말씀도 거 듣고 나니까 약간 좀 그런 원희룡을 펌핑하면 네. 지훈 형님이랑 약간 좀 유사한 그런 느낌도 있네. 예, 신장식하고는 닮았다는 게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도 뭐 명함이 엇갈리네요. 저 네. 신장식은 이번에 대구 원희룡은 아웃됐으니까. 네. 예. 형님 혹시 그럼 닮은 사람 누구? 글쎄 나는 김용민. 김민종 닮았다는 얘기. 누가요? 예, 자, 내 친구가. 아, 젠장아. 네, 알았어. 가수 김민종, 배우 김민종. 하고 있네. 예, 진짜 예. 그래요. 오늘 결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 3시까지 봤나? 4시까지 본 것 같아요. 저도 뭐 잠을 거의 설친 것 같아요. 자지 못했고요. 예. 용민이 형 방송을 끝까지 네.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근데 김용민 형님 방송이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런 평가 많았죠. 아 그렇죠. 네. 그 김용민의 솔루션입니다. 그거. 네. 저 사실은 선관위에서 나오는 자료는 한참 늦은 거예요. 네. 이미 그 개표 현장에서는 네. 예를 들면 이쪽에서 선관위 자료에서 한 30% 나오면은 네. 저쪽 현장에서 90% 간 경우도 있어. 90% 자료가 최신 자료지. 그렇죠. 사실 옛날에는 이제 방송사별로 네. 각 투표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개표 현장의 소식을 네. 전해서 이렇게 그렇죠. 옛날에 내보냈었어요 방송에. 근데 너무 혼란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아예 그 선관위 자료만 받고 하기로 했는데 네. 그 틈새를 노린 거지. 방송도 알고 이 선거 메커니즘도 아는 사람이 네. 그 낙선자밖에는 없어요. 예. 출마자. 예. 아니 근데 예. 어제 이제 대부분의 평가가 댓글 보니까 김용민이 제일 빠르다. 김용민이 제일 가깝게 맞췄다. 그렇지. 김용민이 제일 음. 이번에 적중했다. 이제 이런 평가 많은데 좀 흡족하십니까, 형님? 아유 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뭐 이번에 대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이 아쉬워하셔가지고 저만 혼자 좋아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뭐 예. 그냥 이게 사실은 네. 뭐가 문제냐면 출구조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출구조사가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전투표하고 두 번 나눠서 하다 보니까 출구조사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두 가지 기본으로 제가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뭐 다른 정당 얘기나 국민의힘 기준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최종 108석을 얻었는데 예. 지역구 90에다가 18번까지 제가 비례는 17번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16, 17. 네. 그리고 지역구를 77 정도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구가 한 13개 정도 좀 맞습니다. 예. 안 됐습니다. 예, 예. 더 됐어요. 예, 더 됐죠. 예. 그래서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사실은 저희는 네. 여론조사 같은 거를 보고 했었는데 또 예. 실제로 여론조사하고 출구조사하고 네. 거의 유사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 얘기대로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서 200 넘쳤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주당 쪽이. 그런데 예. 실제로는 출구조사하고 여론조사는 같았지만 예. 결과적 뚜껑을 이제 개표를 해보니까 예. 좀 달랐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선거 결과 예측을 뭐 그냥 내가 그냥 아무 숫자나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여론조사, 출구조사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우리는 이제 실제 결과 말고 여론조사, 출구조사를 마친 것이. 예. 출구조사를 맞춘 거죠. 출구조사가 높아요. 출구조사.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출구조사가 실제 결과가 많이 다르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여론조사도요 많이 오염됐어요 표본이. 그 내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싶다 이러는 순간 이 표본이 오염되는 거야. 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예. 내 평소에 그런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것, 그 투표장에 가서 찍는 것. 이래야 사실 여론조사의 적중도가 높은데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좌우 양측이 지극히 극단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여론조사는 앞으로도 계속 틀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출구조사가 눈에 띄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하고 출구조사는 유사했어요. 그 여론조사라는 얘기하는 건 뭐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꽃에서 했던 거하고 출구조사가 다르지 않았거든요. 예, 예. 결국은 출구조사 방법, 특히 사전투표를 출구조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사전조사에서 한 60대가 되게 많이 나갔다, 사전투표에서. 예. 그 부분이 반영이 좀 안 됐을 것이다. 예. 이 얘기가 있어요. 예. 결국은 출구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조사 방법도 문제지만 예. 저는 많이 회피했거나 예.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회피했거나 보수층에서 달리 얘기했거나.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출구조사 틀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뭔가 이제 한번 속여봐야지 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의적으로 속인 사람들이 더 많았다기보다는 네. 아마 내가 보수인데 회피하는 거죠. 이거 뭔가 내가 보수를 찍었다고 얘기하기가 근데 조금 이렇게 다가오고 출구조사 다가오면 네. 내가 어디를 찍으셨습니까? 저 안 해요. 가버리는 거죠. 네. 이게 정치적 신념의 극단화도 문제고 또 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ARS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 예. 이 정확도가 다를 수 있다. 예.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람한테 예. 내가 아무개 당 좋다 싫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예.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아예 그 전화 면접 때는 예. 뭐 회피하거나 뭐 아예 답을 하지 않거나 뭐 이건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좌파도 그렇지만 우파도 예. 지금 막 정권 심판론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데 나만 이 정권 그 여당에다 표를 예. 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출구조사가 맞으려면은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4명 중 1명씩 조사하도록 돼 맞아요. 있는데 따따따 해가 하고 따따따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조사를 해야 예. 됩니다. 그렇게 하죠. 전부 다 하긴 뭐 사실 근데 회피할 수 방법이라는 있으니까. 게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아마 방송 전에도 했던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정치 지형상 200이 넘게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네.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또 김부겸 전 총리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는 엄살인 줄 알았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 정말 200이 넘는다는 거는 한쪽은 90 정도고 예. 한쪽은 210 정도가 된다는 음. 그 정도가 우리는 상상은 왜 근데 그 상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는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보고 사실 고무가 됐던 건 사실이고 예. 사실 그걸 믿죠 안 믿을 수는 없는 뭐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여론조사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보수 쪽이나 그 아닌 쪽에서는 예. 결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치 지형적으로 예. 200대 100을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최고의 그 어떤 최다의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저도 그래 봅니다. 게다가 또 맞죠, 지금 맞죠. 예. 보자고요. 지금은 최다 의석을 확보한 게 야당 아니에요? 그 야당이죠. 그 2020년 총선 때랑 비교하면 정반대인 거지. 87년 민주화 이후에 예. 처음이죠, 처음. 예. 야당이 일당한 적은 있어요. 예. 그러나 야당이 과반 의석을 돌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예. 실제 192입니다. 192. 여당이 과반 이상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야당이 과반 이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거. 네. 매우 놀라운 수치예요. 그럼요. 우리가 200이라는 포인트에 자꾸 두다 보니까 또 예. 그게 될 뻔했다는 거. 그러니까 착시 효과가 있는 거야. 먹으려고 했는데 없어. 예. 없지. 이런 느낌이지. 사실은 예. 먹음직한 게 왔다는 건 사실이고. 예. 지금 말씀대로 190입니다. 실제로 108대 190이면 참패예요. 여당의 참패죠. 예. 참패라고 보기 맞는데 개참패라고 해줍시다. 개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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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참패라고 보기 맞는데 그래도 아쉬움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200이라는 숫자에 근접했다가 예. 사실은 그게 여론조사하고 출구조사에 나왔던 걸 보고 막 근데 이제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 저는 200 한두 개가 됐다고 가정해 봤을 때 200 한두 개. 예, 200 물론 한석 202석. 투표에 따라 가지고 예. 한 부산에 몇 개 하고 예. 서울이나 뭐 이런 몇 개들이 만약에 왔다 갔다 했었으면 예. 5개 정도 빠지면 5개 넘어가고 이러면 예. 넘어갈 수 있어요. 예. 200 한두 개로 뭐 할 수 있었을까 했던 생각 들어요. 만약 사실은. 혹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또 조건이 그러면 캐스팅부터 진짜로 이준석 예. 당이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그 저기 많은 분들이 가정에 아쉬워하는 가정. 건 이거 가정. 아닙니까? 네. 지금 정권 심판론 때문에 네. 엄청나게 이 비난 불만 여론이 커졌는데 예. 200석 넘기면은 네. 뭐 진짜 그 200석 넘은 당 중심으로 예. 바로 그 윤석열 타도가 가능하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뭐 201석, 202석, 네. 203석 정도 했다고 칩시다. 예. 절대 탄핵 못합니다. 아 그래요? 203석이 있는데 탄핵을 못 해요? 자, 민주당이 주도를 못 해요? 2016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2016년 당시에 탄핵을 주도한 당은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더불어민주당이 123석밖에 안 됐을 뿐더러 예. 123석 갖고 무슨 탄핵 시도가 가능하겠어요. 예.
새누리당 내 김무성파와 예. 민주당도 아닌 국민의당 국민의당. 박지원, 안철수. 안철수 당의 그 박지원 예, 예. 두 분이 친하잖아요. 예. 옛날 JTBC에서 예능도 하고 예, 예, 예. 이 두 양반이 뜻을 모아가지고 예. 박근혜를 날리자. 아. 이 뜻을 모아가지고 그 더불어민주당 끌어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십시오. 그때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사람이 예. 지금은 민주당에서 전라북도지사는 김관영 아, 그래요? 국민의당 의원이었어요. 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탄핵을 하려면요. 네. 민주당이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예. 당을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의 그렇죠, 어떤 당연하죠. 운명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럼요. 건데 예, 예. 너무나 부담이 커요. 이러면 다음에 지방선거 대선 때 완전히 괴멸당할 수가 있다고 자칫 잘못하면 또 보수층을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결국 하려면은 지금 구조에서는 뭐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저기 개혁신당하고 그리고 그 저이 국민의힘의 일부. 국민의힘 내에 자, 네. 이게 이제 반윤 이 네. 세력들이 다 제가 규합이 돼야 첨언을 해요. 좀 하고 싶은 게 이 네, 네, 네. 부분입니다. 우리가 탄핵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200석이라는 게 의미는 커요. 계속 얘기하자면 탄핵, 헌법 개정, 네. 국회의원 제명, 예. 그 법률 거부권 행사 통과시키는 것까지 네 가지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200에 가냐 안 가냐 이 부분인데 그렇지만 궁극적인 건 탄핵이거든요. 네. 대통령 탄핵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네. 3년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네. 이런 게 지금 댓글도 많이 대통령 권력 올라오잖아요. 무력화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옥민희 형님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네. 첨언을 좀 하자면 네. 사실은 탄핵이라는 가정이 이렇게 탄핵 소출해가지고 의견은 어디 삽니까? 헌법재판소. 그렇지. 한 당에서 올리잖아요. 저는 무조건 킥이야. 헌법재판은 정치 재판입니다. 예. 사법이라는 게 있지만 네. 정치적 측면을 봅니다. 예. 만약 한 당에서 올려서 그게 역풍이 불 정도가 된다면 탄핵 소추권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네. 의견을 못 받아요. 아까 쉽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민주당 혼자 이걸 단독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뭐 해버리면은 헌재 그 저기 심판하시는 분들이 이건 국회 다수 의견이긴 한데 이건 너무 당만 극단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야? 안 돼. 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지난번에 탄핵이 왜 성공했냐? 예. 김용민 형님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 그 배신자 죄송합니다. 박근혜를 배신했던 박근혜 배신했던 그분들, 예, 예. 김무성계, 비박들, 뭐 유승민, 예. 그때도 이제 권성동, 장재원 다 있었어.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예. 실제로 230이 넘어갔었는데 예. 그 230 중에 국민의당이나 예. 실제로 민주당은 의미가 없어요. 예.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200개가 넘어갔기도 했었고 예, 예. 이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예. 박근혜를 파면한다. 예,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저는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의미가 있어 보면 아. 앞으로 탄핵이라는 국면이 된다 그러면 예. 사실은 정치는 생물이에요. 예.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190 지금 190개 정도 189개인가요? 190개인가요? 189개죠. 개혁신당 3명은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개혁- 그 당연히 걔네들은 뭐- 윤석열 이거에 동의할 거야. 아니 오늘 오전자로 이준석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딱 진행자한테 물어봤는데 대통령 임기가 몇 년 남았죠 했더니 그 진행자가 3년이었더니 정확해요? 라고 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 됐네. 네. 그럼 192개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192개. 그 국민의힘 한 10명이라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있으면. 거는 천혜의 그 조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200석을 넘어가면 민주당 단독으로 어떤 탄핵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헌재 의결 받을 때 맞아요.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으니까 예. 요게 이제 좀 더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약간 긍정적으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너무나 엄청난 큰 짐을 져야 되는데 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진 거가 뭐냐면 예. 지난번에 180 정도 사람하고는 질적으로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예. 왜 못했냐면 지금 이제 공천 못 받으신 그런 분들이나 분들 때문에 예. 개혁신 민주당이 새로운 뭐 이런 데 간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이. 그랬던 게 예. 있거든요. 그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21대 국회 또 180석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열린민주당 포함해서. 예. 그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어. 아. 이번에 저기 200석 안 남았다고 상심하는 분들이. 예. 여러분, 엔진이 달라졌어요. 엔진이. 엔진이 바뀌었다. 이재명 엔진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박들, 낙엽들 다 이번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전원 예. 정리했죠. 네, 그리고 뭐 덜어 남아 있는 예. 뭐 그 좀 준수박, 예. 준낙엽 예. 이 사람들도 대세 추종주의자들이거든. 그분들 색깔 지웁니다. 네, 예. 압도적인 이재명
예. 리더십 아래에서 예, 예.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앞으로 이제 좀 전국 얘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추미애 엔진이 참 눈에 띕니다. 아, 추미애, 추미애. 국회의장의 그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 제가 이제 어제 투표를 보고 뭐 김용민 형님 방송 때문에 추미애 이제 당선됐다는 걸 알았지만 사실 마지막까지 개표가 방송상으로는 예, 진짜 지는 걸로 나왔어요. 간당간당하더라고. 새벽 2시 넘어서 했어요. 2시 넘어서 그랬어. 근데 김용민 형님 방송에서 이제 알려줬기 때문에 뭐 편안한 마음으로 보긴 봤는데 좀 이런 말하면 너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다른 곳 한 두세 곳을 있더라도 네. 저는 추미애가 됐으면 싶었었거든요. 왜냐면 국회의장으로 가면 그렇죠. 뭔가 국회의 어떤 결정권도 저희가 육선이야 육선 이번에. 육선 최고령의 육선이에요. 아 고령은 지원이 형님이 가장 고령이죠? 5선이잖아요. 근데. 아니 박지원. 예, 근데 아, 5선이죠. 다선은 추미애가. 되니까. 예. 다선 중에 최고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그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라든지 의회 끌어가는 거 네. 사실 탄핵도 마찬가지야. 뭐 패스트트랙 다 국회의장이 사실은 그렇죠. 다 합니다. 예. 추미애라는 사람은 저는 100% 신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예. 일단은 윤석열하고는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아 그럼요. 윤석열의 하극상을 경험한 사람이 조국 추미애 아니에요. 조국은 좀 덜 경험했을 것 같고 아, 추미애가 훨씬 추미애는 확실히 경험했었죠. 야, 네. 저기 우리가 미국 하원에서 있었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예. 트럼프 뒤에서 아 그렇지. 똑같아요. 연설하고 뭐 이제 건네줬는데 그 대통령 공식 문서를 막 쫙쫙 찢었어. 그것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 윤석열이가 무슨 예. 예산안 잘 시정연설을 하러 오잖아요. 통과해달라고 올 때 그때 올 때 이제 그 국회의장실에서 예. 티타임 갔잖아요. 예. 아마 아우 미애 누나가 생각만 해도 불편하다. 기대된다. 불편해. 아, 기대된다. 성렬아 너 많이 컸다 한마디 할 것 같아. 불편해. 이럴 것 같은데? 예. 총장. 이거 죄송합니다. 대통령이지? 아 그러네. 윤 총장. 대통령이지 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언제 대통령? 미안. 나 의장. 너 원, 나와 투. 원, 투. 그러네. 아니 징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 왜 여기 와 있어? 그렇죠. 그런 그 광경도 생각이 나고 아무튼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200석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너무 포장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 주시면서 뭐 들코 이런 걸 먹었는데 갑자기 쫙쫙 뽑아줘야 되는데 똥이 멈춘 느낌 같고 뭔가 끊고 나온 거 그건 같고 맞아요. 덜 닦은 거 같고 이런 느낌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이런 지금의 좀 답답함들은 예. 5월 30일 이후에 예. 싹 사라질 알게 될 것입니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해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엔진 달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에는 엔진화가 뭘 넣잖아 윤활유 같은 거. 그래서 조국 원샷, 불스 원샷 말고 조국 원샷 이런 거 콸콸콸 넣어가지고 그냥 부릉부릉 하는 순간 이제 6기통 추미애. 달려가는 겁니다. 추미애, 6기통. 그러니까 와우. 지금 이 조국 대표가 네. 뭐 들으시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예. 대권 경쟁할 수도 있어요. 누구랑요? 그 이재명 대표. 그래요? JM하고? 저는 뭐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그 양반으로서는 좀 더 선명한 개혁성으로 결국 이 대표하고의 차별화를 꾀할 거란 말이죠. 네. 물론 뭐 그게 통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지금 반대편에서 경쟁자 쪽에서 저렇게 아주 거세게 드라이브를 거는데 우리가 주춤한다든지 퇴보한다든지 이럴 수 없다.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국 대표는 사실은 뭐 시한부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죠. 개원은 5월 달이지만 이게 제가 일정으로 계산해 보면 뭐 배당됐다면서요? 10월입니다. 10월 전에 이제 대법 판결을 조국 대표가 뭐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뭐 파기환송이나 등등이 있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실형이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도 급할 겁니다. 그분 급하다고 봐야 돼요. 시한부 국회의원 이제 5달 하는 거예요. 4-5달.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하려고 하겠죠. 해야 되겠죠. 그때도 탄핵 가능할까 모르겠네. 저는 정치적 명운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 양반은 명운을 걸어야 되고요. 10월까지는 어떻게든 탄핵을 시키는 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정치력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대권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의 그 상황이 다르다. 다만 이제 조국 대표가 어떻게 치고 나가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보호해준 역할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어차피 이게 이런 표현이 조금 죄송스럽고 꼴이 된 거예요. 한쪽 꼴이 안 된 상황이에요. 예, 예. 아주 멀었어요. 예, 아주 예. 재판 갈라 멀었는데 이쪽은 예, 예. 재판이 끝난 거죠. 22심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이재명 대표의 그 상황을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예. 그렇지만 그게 본인하고 같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예. 아주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당 대표가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조국 대표가 조력자 내지는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약간 있는데 제가 이 비유를 했었습니다. 이제 해군들이에요. 해군. 윤석열 등 집권 여당 육군입니다. 예. 이제 해군들이 공격을 합니다. 예. 조국 당은 예. 구축함이에요. 제일 빠른 구축함. 앞에 서 있고. 그럼 앞에 이제 조국 이러고 옆에 신장식 달고 신장식 하면서 쫙 하고 이재명 굳이 말하면 항공 전대예요. 뒤에. 이재명. 그럼 앞에 이제 조국 가다가 조국이 가잖아요. 가는데 뒤를 돌아봐요. 더 가도 됩니까? 그럼 뒤에서 가라 하면 가는 거야. 근데 더 가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다 죽는 거야, 지 혼자.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야. 온 전열이 다. 그 옆에 쪼매난 배 하나 있어요. 김종민. 김종민. 신보다. 나룻배.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 192석이 이 배가 쫙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단이 앞에서 구축함 공격 배라면 그 큰 항공모함이 이제 뒤에서 이재명이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려질 것이다. 형님 근데 새로운 미래랑 진보당은 나룻배나 조그마한 배인데 그럼 개혁신당은 무슨 배예요? 조금 커요. 조금 커요? 참수리요. 오케이. 요만해. 요만해. 같이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같이 간다 어쨌든. 그런 이해가 될 느낌으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될 것 같고 잠깐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서 전망이 들어가긴 했는데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총선 결과에 대한 뭐 분석 진단 이런 건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미 오프닝에 조금 섞어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치. 근데 이제 오늘 조간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조간이 총선 이전부터 김대중 주필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총선 성적 안 좋으면 내려올 생각해야 된다. 이미 경고를 했는데 이 조간 제목이 아주 무시무시해가지고 뭐 지금 대통령 권력은 이미 레임덕인 것 같고 여당은 참패 뭐 표현이 아주 그냥 무시무시합니다. 뭘 보고 있기 때문에 조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조간이 잘 본 것 같거든요. 일단 100석이 넘어갔는데 왜 뭐 탄핵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간들이 특히 이제 보수 신문들이 이렇게 지금 마음 조려하느냐 이 얘기죠. 그렇죠. 우리 박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200 가든 안 가든 이분들은 사실 이 정도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가장 두려운 부분이 이게 고착화되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해왔던 걸 보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람이 못 바뀌지. 안 바뀔 것 같은. 그거는 보수 신문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경고를 던지는 거라고 봐야 돼요. 오늘 또 조선일보였나요? 이재명 칭찬을 뭐 어젠가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오랜만에 봤어요. 정말 이 선거에서 크게 이긴 날 그날 아침에 조선일보는 참 꿀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칭찬했길래. 근데 찾아봤잖아. 욕 없나? 없더라. 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리더십이라는 표현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좀 생소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쩌면 뭐 조선일보나 보수는 그냥 국민의힘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저는 어쩌면 이 보수 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버린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이런 어떤 신호가. 아니 특히 조선일보를 제가 오늘 열심히 읽었는데 와, 그 사람들은 뭘 걱정하냐면은 우리는 200석이 못 넘었다. 저놈들 똘똘 뭉치면은 난공불락이 될 텐데 그 뭐 탄핵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할 텐데 그러는데 조선일보는 반대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자가 9명만 되면은 9명만 되면은 왜냐면 지금 저기 개혁신당까지 다 합치면은 192석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9명 더하면은 그 8명이면 되지 뭐. 사실 200이면. 윤석열 탄핵도 가능한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신자들이 8명 이상은 될 것 같거든. 이게 지금 조선일보의 고민인 거예요. 대충 근데 셈을 해봐도 그럴 만한 사람들이 왕왕 보입니다. 보여요. 이번에 수도권에서 그래도 좀 제법 이기는 곳이 있었어. 그쵸. 뭐 김재섭 그 사람이 배신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약간 자유로운 쪽이 있어요. 그렇죠. 할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또 대구 경북에서 그 지금 다선 현역 주호영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김기현 대표도 오늘 김기현 전 대표도 오늘 사실 또 살짝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그래서 저는 뭐 진짜 검사 출신으로서 찐윤이 아닌 이상은 8명 이상은 8명 이상은 반란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반란자가 이래 봐야 돼요. 반란자가 갑자기 반란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계속 생물처럼 변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행동들이 많아요. 이제껏 했던 거 이채양명주 비롯해서 앞으로도 별의별 행동들이 나올 거고 그 이슈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예컨 전당대회 하면서 누구를 밀어줬는데 누구를 배척당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생긴다는 거죠. 지금 21대 국회 저기 5월 30일 이전까지는 윤석열이가 9번이나 거부권 행사하고 14명인가요? 저 국회에서 안 된다고 한 사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임명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이유가 21대 국회 민주당에 자기 편이 있거든. 이 수박 낙엽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이라고 해도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체포동의안 했더니 가결까지 시켰네. 그렇었죠. 이게 사실 민주당은 거의 뭐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당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이 이번에 자기가 공천을 해가지고 수박 낙엽들 다 날리고 결국 175석 전부 자기 사람으로 갖다 앉혔고 그 12명 정말 끔찍한 조국의 그 당에서 또 그렇게 검찰 개혁을 모토로 공천을 줘가지고 당선시켰단 말이에요. 이쪽은 지금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이쪽은 지금 적어도 비례 같은 경우 그 한동훈 사람들이거든. 자기 사람이 아니야. 또 뭐 저기 한동훈 사람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또 저기 조정훈도 있고 몇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배반자들이 틀림없이 나올 수가 있는 그 구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암담한 거야.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 때는 윤석열이 야권까지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8명, 9명 배신자 나오면은 대책 없어요, 진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꼭 그럴 거예요. 사실은 아예 포기하고 하는 것보다 이런 아달아달한 상황이 좀 더 불확정적이고 힘들 수 있어요. 나가도 되나? 나가면 안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아 진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저도 그렇게 보긴 하는데 매우 높다고 보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브레이크는 사실은 민주당도 있지만 당 내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이 사실 오늘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 대통령이 입장 낸 거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어떤 총선의 결과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인가? 아니야.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얼마든지 캐비넷 열면은 다 그냥 그죠 형님? 아수라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 대통령은 총선 결과 보고 그 동훈이 새끼가 선거를 이렇게 죽선하는데 내가 부산 가가지고 사전 투표해서 부울경 디비진 거 내가 다시 디비전 왔잖아. 영지동 2000번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이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거 보면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갈까 말까가 아니라 이거 뭘 가는 거야? 이거 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몰라 그냥 좋아 빠르게 가.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할 것 같은 거야. 윤석열 머리에는 한동훈 를 어떻게 그 한식에 주게 청량해 주게 지금 그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지금 또 100석 넘겼잖아. 지금 뭐 만족할 거예요. 아니 그 심지어 뭐 총리나 어디 뭐 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대통령이 뭐 다 뭐 아무튼 떠나가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대통령의 태도도 이게 진짜 총선 결과를 충격적으로 보는 거야. 착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착시, 집권 여당의 착시가 뭐냐면 착각 착시. 민주 진영에서 200석 안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했던 것처럼 여기 200 저쪽이 200이 아니라 자기들이 100 넘었던에 대해서 착각을 지금 하는 거 일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한다면 오히려 더 나락이나 잘못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 사실 여권은 더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누가 이걸 이어갈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매우 고민이 될 거예요. 아니 근데 형님 정부나 여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당은 여당대로 대표 뽑아야 되죠. 그렇죠. 전당대회 해야 되죠.
이제 총리 누가 할 거야? 이제 수석 비서관 이게 문제인 다 누가 거예요. 해? 이게 사실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게 한시름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나는 이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진짜 220 정도 됐다. 나가 우리 윤석열 쪽이 네. 80, 70 몇이다. 네. 그러면 고개 숙이고 들어갑니다. 네. 방법 없잖아요. 네. 아니, 고개 숙이든가 그냥 죽이라 하든가 둘 중에 네. 하나로 갈 건데 네. 지금은 뭔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하는 걸 보는 거거든. 아, 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네가 가지고도? 어떻게 할지 한번 보자. 심지어 이거 가지고도 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5월 달에 네. 전국이 아주 급냉하거나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조금 그러면 대통령이 시간을 벌었다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할 저는 수 생각하면 될 것 있는 같은데. 거네요? 근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분이 이렇게 아니, 간을 보실 시간이 아닌데. 그 사실은 이제 100석 미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과 보고가 올라갔을 때 용산 쪽에서는 네. 총선 직후에 예. 부정선거가 만연했다. 예. 이 선거 사범들을 전원 예. 신속하게 예. 그리고 조금도 관용 없이 예. 수사하라 예. 이렇게 명령이 나올 거라는 예. 풍문이 돌았습니다. 풍문이 돌았었는데 안 나오긴 했네요. 그래도. 예. 근데 아마 이들에게는 네네. 지금 적어도 조국 이재명은 예. 속히 제거하는 길로 예. 지금 아마 방향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응. 선거 끝나자마자 예. 배당을 한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그렇죠. 예, 뭐 대법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윤석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네. 적어도 지난번에 예. 자기들이 한 수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나오게 하려고 예. 법관 뒷조사한 예. 그자가 바로 윤석열이란 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의 힘이 예. 뭐 미칠 여지가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야당에게도 예. 그 법원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지금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 아니 근데 음. 그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도 예. 저는 조국 대표라는 사람을 쉽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시한부거든요. 네. 나한테 남은 건 넉 달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넉 달 예. 안에 조국은 결정 나니까. 열든 어쨌든 저는 이번에 조국 대표랑 예. 또 뭐 제가 또 YTN 라디오에서 또 너희들 쫄았는데 또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사투리. 네. 사투리 캠페인 이끌어내지 않아요. 네. 그런 사투리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걸 봤을 때는 쉽게 넘어갈 상황은 아니다. 예. 예전에 뭐 백면서생 같은 느낌이었다면 예. 이번에는 모든 걸 걸고 정치적 모든 걸 걸고 하지 않을까. 예. 저는 정치인 두 사람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윤석열한테 감히 네. 우리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 싸워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대로 예. 못 붙어봤다면 예. 이제는 야권 정치인 한 명하고 예. 대통령하고 예. 정치인끼리 이제 한판 대립이 될 거고 예. 그 뒤에서 이재명 대표 딱 앉아가 전대를 딱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가지 못할 것이다. 예. 예전에 어쩌면 다수 의석이 있기 때문에 방심했던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뭐 수박 얘기도 했지만 예.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만 있을 뿐더러 예. 만약에 까딱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더 전투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 더 전투적으로 나올지 난 그래 않을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은 야. 자기 현재 처지 네, 처지. 그리고 변화된 음. 정치적 그 포지션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과거처럼 하면 되지 뭐 그만 예.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는 예. 이재명이든 예. 조국이든 예. 야 지금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어 정신 차려 인간아 예. 지금 그렇게 인식을 시켜줄 할 그런 겁니다. 한다고 보여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 5월 말까지 예. 정말 치열하게 윤석열과 저 예. 싸워야 오늘 돼요. 조국이 검찰청 가서 기자회견 예, 했는데 심었다며요. 김건희 여사 검찰이 소환을 언제까지 안 하면 우리 국회 개원 즉시 바로 특검 날린다. 이게 싸움 거는 거거든요. 예. 지켰죠? 앞에 예. 전속력으로. 지금 갈 거예요. 그래서 총 쏠 때 얘기해. 야, 총 쏠 때 얘기해. 뒤에서 이재명. 야, 총 쏠 때 얘기해 조국. 이렇게 그렇지. 이런 느낌이거든. 예. 옆에 이제 막 참수리도 막 가고 있고 그렇죠. 예. 이주석 예. 이주석 이렇게 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음.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메시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개원과 동시에 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전향적인 조치를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이제 야당은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저는 간다고 봅니다. 싸움의 기술을 거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하나 가능성인데 택도 없는 가능성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쇄신하겠다. 뭐 인적쇄신하는 모양새 보여줬고 국정쇄신하겠다고 보여줬고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그렇다면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냐? 협치를 시사했다 정도의 지금 수준의 워딩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원래 이렇게 총선 끝나면 야당 대표들 딱 불러다가 식사도 하시고 그런 모습도 원래 보여주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했잖아.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 본인 임기 내 총선이 끝난 거니까 어떻게 좀 만나서 밥도 좀 먹고 그럼 우리 한번 소맥 한잔 하지 뭐 이렇게 됩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하더라도 그렇게 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막 호응하진 않을 거예요. 안 받아줘요 이번에는. 아니 뭐 저기 기본적으로 예. 참모선에서는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이 또 이번에. 그 참모들, 참모들은 그렇게 건의할 수 있는데 예. 윤석열이가 만약 그런 그 제안을 받았다, 건의를 받았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야 이 새끼야. 아니야. 전화를 한번 해야지. 전화를 한번 해요? 어디로? 저기 예. 천공한테. 선생님, 저기 어떻게 좀 성렬이 만날까요? 성렬이 오랜만에 전화했네. 아니 저 어떻게 그 야당 대표하고 만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식인은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거래라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 거부할 겁니다. 못 보내. 하지 말라고 할 못 거예요. 보내. 네. 그렇죠. 예. 야, 그러면 뭐 그럼 뭐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한다 하더라도 아주 큰 조건이 아닌 이상은 야당 입장에서는 더 크게 얘기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심 먹자 그러면 예. 점심 말고 네. 하루 같이 있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더 크게 얘기해서 못 받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뭐라도 말도 안 되는 조건 비슷한 협치인 것처럼 예. 뭐 아니면 장관을 뭐 이쪽 사람 뽑는 것처럼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더 큰 거를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대립구도를 만들 거예요. 그럼 지금 막 가슴이 막 답답해지기도 하는데 이게 뭔가 더 싸움이 총선 전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렇죠. 확전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니 그 여론에게 좋게 보일 목적에 예. 대야 협치 대화 선거 전에도 안 한 사람이 선거 선거 후에 이후에 할까요? 할 리가 없죠. 할 리가 없지. 할 리가 안 해, 없죠. 안 해. 한다고 한들 야당에서 감사합니다 할 이유는 없고요. 지금 또 상황이 사실은 국회에게 상당 부분 이니셔티브나 이런 게 넘어갔기 때문에 야당이나 법야권 입장에서도 그걸 받아줄 이유가 없다라는 그다음에 거예요.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게 예상이 돼요. 예컨대 이제 법사위원장 같은 매우 중요한 거 그렇죠. 예. 이제 싸움이 납니다. 예. 다 가지고 와야죠. 예.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이고 뭐 국회의원 당연히 가져오겠지만 그런 어떤 싸움들이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뭐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그 감춰진 사람들이 줍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재명 친위대들이니까 얘기에 윤호중하고 박용진 말고 박용진 아니었나? 저 어디야 중랑이었는데 박홍근. 박홍근.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상임위 하나하나가 전쟁터가 될 거고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제 총선이나 선거 기간 되면은 정치의 시즌이다, 정치의 계절을 얘기하지만 이제 더 본격적으로 정치의 계절.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방송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더 많이 210대에서 내가 할 거 없을 것 같아. 예. 설명할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예. 내가 놀라운 게 보면 어디 가나 박영식 다 있어. 내가 하는 데서. 지식인은 방송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박영식이 진행할 때가 좀 편한 것 같은데 내가 또 진행하면 재미가 없는데 나는 재미가 없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이제 형님들께 짚어주시는 대로 대통령 지금 머릿속에는 이재명 부들부들해. 조국 부들부들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 한동훈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고민거리라고 하셨잖아요. 저 사람도 부들부들하지. 누구요? 이준석. 이준석도 부들부들. 지가 죽이려고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번에 부활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 이준석은 배지를 다는 거고 한동훈은 정치적 미래가 없는 공적인 어떤 이런 제도화의 커버를 아무것도 못 받는 이제 자연인이잖아요. 자연인 한동훈을 어떻게? 아니 지금 전당대회 때 나오려고 해요. 전당대회 때 나온다고요? 한동훈이요? 그럼. 저는 하다에 여의도에. 그래요? 한동훈은 이제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 기조대로라면 또 자기 사람을 찾을 건데 여러 명이 보이긴 해요. 이번에 당선된 사람 중에 뭐 김태호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김기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뒤에서 해가지고 예. 그 방법을 택하지 한동훈한테 정권을 준다? 예. 저는 조금 그러니까 한동훈은 부정적이에요. 이제는 윤석열하고 차별화한다 이런 마인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비례는 자기가 다 공천을 줬잖아. 그렇죠. 당내 한동훈의 기반이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죠. 당내 기반이 없지 않아. 예. 그래서 그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뭐 예. 조정훈 그리고 원외지만은 예. 김경률 이런 인간들을 예. 동원해가지고 또 예. 이 인간들 때 이빨이 대단하잖아.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앞세워서 예. 그래서 당을 자기 걸로 만들고 그래서 대권을 지금 어떻게든 도전하려고 예. 구상 중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예. 아까 나경원 얘기하셨는데 예. 나경원 굉장히 예. 가능성이 있어요. 나경원하고 지금 윤석열 사이에 라인이 있어. 예. 라인이 있다고. 라인. 김건희가 예. 저기 나경원을 싫어해가지고 예. 뭐 사실 지난번 당권 전당대회 때 날아갔잖아요. 예. 당대표 선거 때 그냥 물 먹었지만은 그 뒤로 음. 또 나름대로 라인이 생겼대. 라인이. 오. 그리고 사실 나경원이 선거 운동할 때 예. 재밌는 짤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오, 예. 자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서 예. 좀 망가지는 뭐 그런 예. 뭔가 짤도 만들고 그랬거든. 예. 다 이제 큰 기획을 오. 담당하는 누군가가 붙었어. 근데 어. 그 사람들이 또 윤석열하고 나쁘지가 않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 당대표를 만약에 한다면은 예. 아니 한동훈보다는 나경원이지. 오. 예, 그렇게 나경원을 밀 가능성이 있어요. 한동훈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인데 예. 졌잖아요 결국은. 졌죠? 예, 그래서 졌죠. 책임을 온팡 뒤집어 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럼. 우리도 뭐 예상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본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하기 쉽지 않다 당분간은 예. 다른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예. 이번 판에 음. 본인이 여기 와서 음. 비대위원장 했으니까 나 전당대회 나와서 내가 당대표 하겠다? 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예. 대통령실에 낙점을 정말 받지 않는 이상은 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이 듭니다. 당대표 같은 비대위원장이지만 당대표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비대위원장은 그만두고 한시적인 예. 자리니까 예. 전당대회 때는 나온다는 게 입장인데 예. 그 좀 찐윤 쪽에서는 예. 권성동도 그렇게 하고 당대표 싶은데요? 하고 싶어한대요. 그래요? 근데 이제 워낙 권성동은 뭐 네. 이미지도 안 좋고 네. 뭐 그래서 예. 야 너 추미애나 좀 제어해라 해가지고 부의장 시킨다는 얘기야 벌써 아, 나왔어요.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음. 와, 지금 뭐 여의도 정가에는 도는 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처럼 가능성이 열려 있는 뭐 정치는 생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장은 또 없는 시기는 또 없는 것 같고 이건 어떻습니까? 그 경남의 김태호. 가능하죠. 김태호를 친윤의 대표주자로 옥립시키고 수도권 쪽에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전당대회 시기에 물먹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여기가 아까 이제 형님 말씀처럼 나경원이 라인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친윤의 대표주자가 되긴 좀 어려워. 이해관계가 맞아야 될 거예요. 네. 대통령실하고도 맞아 떨어져야 되고 네. 나경원 뭐 저도 뭐 그 얘기 좀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나경원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네. 대통령실 100% 오케이 할까 이게 네. 좀 의문스럽기도 해요. 예. 그리고 근데 김태호도 아직까지는 아닌데 예. 만약에 이제 선이 닿아가지고 예. 대통령하고 충성을 이제 맹세를 하고 예. 간다 그러면 김태호도 괜찮죠. 뭔가 이제 별로 지역적으로 없으니까. 형님 구분되는 게 TK, PK 쪽이 친윤들이 워낙에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대통령 중심이고 수도권 쪽은 뭐 이른바 소신파 대통령한테 한 번쯤은 개겨봤던 사람들 그렇죠. 요렇게 모이면 거기에 또 원외로 유승민이 붙는 거야. 요렇게 세력 확장해가지고 당권 구도의 경쟁이 벌어진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한번 눈밖에 난 사람은 안 유승민 되나?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김용민이하고 유승민이를 용산 데리고 가가지고 윤석열 보고 피카라고 그러면은 예, 김용민입니까? 김용민을 피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리가 됩니다. 아 그래요? 유승민 의원은 전 의원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안 돼. 예, 일단 예. 뭐 탈당은 안 했지만 예. 본인 이제 더 어떤 변고가 일어나서 예. 대통령실이나 이 예. 여당 쪽에 예. 그 공간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글쎄요. 예. 뭐 쉽진 않아. 뭐 당권 경쟁은 자유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든 아무튼 좀 박터지게 싸우는 그림이 예상이 되는 것 같고 그럼 어쨌든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나오든 안 나오든 본인이 어쨌든 살려고 전당대회 기회를 본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사이 좋았을 때는 총선에서 승리하고 예. 한동훈을 이제 대권 때까지 국무총리 시키고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우리한테 개길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예. 게다가 또 총리는 국회 인준 필요하니까 그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제 좀 많이 어렵고 만약 성적이 잘 나왔으면 그럴 가능성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총리는 없다고 봐야 돼 앞으로. 야 그러면은 전당대회도 형님은 전당대회 얘기 말씀하셨고 형님은 또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그것 말고 한동훈이 살 수 있는 길은 정치적으로 뭐가 없어요? 윤석열한테 들이받고 저기 그 스스로 차별화하고 그래서 예. 대권 도전하는 것밖에 없지. 윤석열이 아. 더 안 좋게 아. 해가지고 예. 본인이 치받는 모습 치받는 모습. 그러면서 다시 등장한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이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피해자가 되면은 네. 그 진보 진영, 이 좌파 진영에서는 네. 지몬미 네. 이런 정서가 아, 있다고. 또 근데 그럴 수 안 돼. 네. 보수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무조건 이겨야 돼. 네. 최소한 무승부는 해야 된다고. 근데 예. 막 가서 뭐 대의명분을 위해서 윤석열한테 들이받았다, 얻어맞고 그냥 쓰러졌다. 예. 그냥 밟고 지나가요. 보수는. 지려밟고 저는 살짝 그래서 지려밟고. 한동훈은 네. 당분간은 없어진다. 미국 갑니까? 미국 갈 수도 있겠네. 아니 안 간다고 하긴 했는데 뭐 여기서 미국 미국이요? 가면은 완전히 쪼다가 되는 거지. 아 본인은 쪼 있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쪼다가 되는 쪼대로, 거구나. 쪼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쪼 예. 이렇게 그 살았다고 하니까. 용산에서 보낸 걸로 다들 알 거예요. 용산에서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유학 간다 이런 썰을 네. 풀었거든. 아 예. 근데 이런 뭐랄까 총선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전 제가 한동훈이었다면은 정치 초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딘가의 지역구에 출마하거나 비례라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제기의 발판을 좀 사전 예약해두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걸 포기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선택을 놓이게 됩니까? 아마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국민의 미래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당대표면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지역구에 지금 결과론적이야 몇 군데 됐지만 예. 사실은 본인이 그 시점에 예. 정말 확실히 될 만한 곳이 있었을까요? 아. 아마 그 옆에 이제 있었던 이복현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영등포나 뭐 얘기가 됐었으니까. 했다가 본인 결국 접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춘천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좋아. 춘천이요? 네. 춘천에 이번에 저기 도심에 춘천갑 허영이 허영? 또 됐는데 그런데 나가면 또 고향이잖아 춘천. 네. 그런 거 이제 좀 계산해가지고 출마. 그러니까 그게 그런 정치적 어떤 선견지명이 있거나 했던 게 초보잖아요.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보면 알 겁니다. 자충우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상할 필요도 없고 저는 당분간은 뭐 보일 일 없다. 아마 그 네. 한동안은 그 한동훈이가 굉장히 옛날이요. 예. 노래방 가서 그 노래 부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과거 지금까지 그 검사 시절부터 예. 언론은 굉장히 우호적이었거든. 예. 자기가 그 뭔가 이 정보를 전해주면 바로 반듯한 기사로 나오고 예. 그러면서 또 저기 그 언론하고 유대 관계를 갖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떤 사건을 편집국장. 피의 사실 공표를 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 그 좋아할 만한 컨셉으로 언론사한테 준다는 거야. 한겨레에다가는 이제 그 좌파가 소구되는 예.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정보를 주고 예. 또 조선 동아 예. 이런 데는 또 예. 보수가 소구할 만한 그런 이슈를 갖고 전달하고 완전 그렇게 해서 편집국장님이네. 그 저기 정치권 오기 전까지 굉장히 그래서 기자들하고 친했는데 오니까 이게 예. 뭐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실험도 만약에 많이 했고. 내가 한동훈이라면 사실은 오히려 지금 같으면 방송 같은 데 나와야 돼요. 방송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동훈 잘 보면 알겠지만은 예. 못해요 방송. 자기가 답하기 민망한 것들에 대해서 답하면은 예. 굉장히 벌벌벌벌 떱니다. 예. 벌벌벌벌 떨어요. 한동훈- 문장을 잘 그 매듭 짓지 못해. 한동훈이 한 번도 안 나왔죠 결국은. 방송에.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라디오 아.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아니 저 라디오 인터뷰 하는 것도 못 봤는데. 요청해도 안 돼요. 예. 안 오고. 그러니까 그런 길을 선택을 해야 돼 결국은. 한 번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1대1로 계급장 떼고 토론 붙었을 때 예. 자신이 없으니까 예. 아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만약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정치를 좀 하거나 예. 훈리를 도모하려면 예. 한 번씩 방송을 해야죠. 예.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 예. 되는데 그런 정도도 못할 것 같다. 아니 그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예능 같은 데도 나가가지고 예. 예. 대머리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아마 대머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한마디도 못 할 거야. 너무 훅 들어왔는데. 아니 근데 뭐 진심으로 얘기한 그리고 저희는 예, 이제 예, 예. 한동훈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뭐 예. 쉽지 않다. 예. 참 이 한동훈 비대위 이제 전이 되셨어요. 오늘 자리를 내려놓으셨으니까 한동훈 전 비대의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좀 근데 이제 어둡다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인 네. 이른바 좌파 인사들, 예. 뭐 한문경이나 김경률 이런 예. 사람들,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예. 지금
믿을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거든. 예. 그 한동훈 입장을 적극 예. 옹호하면서 예. 아마 보위대라고 해야 됩니까? 친위대? 보위대? 친위대, 아, 친위대? 친위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어... 그것도 아주 볼만할 겁니다. 예. 과연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여권발로 나오는 이슈들이 진짜 오늘 이후에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특히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그런 썰들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제 다양한 정보통을 통해서 저희 쉿바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의 이 쉿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엄지청 눌러주시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아직 좀 얘기를 나눠야 될 주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지역구를 나는 가장 집중해서 봤다 하는 지역구 하나만 있다면 좀 우리 용민 형님 말씀 먼저 해주시면. 아 저요? 예, 가장 화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핫 지역구, 뜨거운 지역구. 수원청이요. 수원청. 김준혁 후보하고 결국에 되긴 했지만. 저기 이수정, 예. 대파 수정, 예. 크리스탈 대파. 예. 예. 거의 뭐 1시 넘어서 결과 나온 거죠, 거기는. 이미 저는 10시 40분부터 될 거다, 될 거다. 왜냐면 어디 투표함이 까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예. 한 10시쯤에는 예. 10시쯤에는 여기는 먼저 저거부터 까졌거든요. 예. 관내부터 까졌기 관내가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관내에서 까지고 관외에서 예. 한 절반 이상 남았다. 예. 이길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거의 막판까지 예. 갔죠. 예. 계속 지고 있었어요. 88%까지는 개표율 88%까지는 지는 걸로 1000표로 나왔는데. 지는 걸로 나왔는데. 근데 이제 뭐 오탄지 몰라도 99%인데 진 걸로 나와가지고. 그게 MBC가 예. 계속 오타고 또 KBS도 웃겼어요. 아직 88%대. 그러니까 예. 여전히 예. 김준혁 후보가 지는데 예. 이등한테 유력. 지는 후보한테 유력. 이번에 이제 KBS와 네이버가 똑같더라고. 예. KBS랑 네이버가 똑같이 유력을 달아놓은 거야.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용민 형님 방송 보고 박시영도 보고 뭐 MBC도 보고 하는데 용민 형님이랑 그 박시영 TV에서는 이미 이제 김준혁 후보는 승리했다는 분위기 좋다고 얘기하는데 다 막 그 인터넷이랑 난리 난 거예요. 그렇지. 이 대파 아줌마가 이겼다고. 우리 와이프도 전화 와가지고 대파 아줌마가 이겼는데 무슨 소리냐고 다 틀렸는데 이거 뭐냐고 했더니 기다려보라고. 기다려보라고. 바뀐다고. 예. 이게 사실은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 수구 언론들이 예. 선거 일주일 앞두고 뭐 어마어마하게 김준혁 교수 때려잡았거든요. 예. 그 양문석에 이어서.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선거 막판에 가서 예.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예. 우리 언론이 예. 밟으면은 예. 죽는다. 예.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어.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슈들을 갖고 와가지고 아주 네. 사람을 때려잡는데 예. 근데 이번에 유권자들이 뭐 네. 결국 아주 간발의 차로 이겼습니다마는 예. 그런 거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네. 입증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예. 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네. 이거는 수구 부패 언론들, 수구 기득권 언론들이 그 신뢰를 잃었다. 예. 더 이상 거기에 휘둘리는 유권자가 아니다. 예. 2012년처럼. 네. 또 이거 갑자기 들어왔는데 네. 뭔지 바로 이해돼서 터졌네. 예. 2012년처럼. 예. 아유 그때 뭐 난리. 예. 어제도 제가 그 방송 뭐 조선이나 채널A 예. 어떻게 얘기할까 궁금해서 보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계속 평론가는 계속적으로 예.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났는 게 예. 뭐 예컨대 예. 도봉이나 뭐 예. 마포갑이나 예. 뭐 예. 이런 데서 그게 이제 양문석, 김준혁 교수 그게 영향이 컸다. 컸다라고 하는데 그건 검증할 수 없는 거고요. 뭔 개소리야. 그럼 수원의 다른 지역구도 네 영향이 말이요. 있어야지. 수원 다 이겼어. 용인도 이겼어. 심지어. 예. 어쩌면 수원의 정이 사실 붙어있던 지역구긴 하거든요. 예, 예. 간발의 차로 이겼다는 거는 예. 만약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예. 바뀌었어야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니 그 입증되는 게 도봉에서 찐 게 대체 그 차로도 한 1시간 반 거리에 수원정 예. 그 후보 때문이다? 예. 이거는 억지로 엮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또 저기 2012년 제 얘기입니다만 김용민이가 낙선했는데 그 주변 다 이겼거든. 예. 근데 그게 뭐 논산에 가서 뭐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논산에 누가 아니, 떨어졌는데 김용민 때문이라. 떨어진 후보가 저 김종민이야, 김종민. 그랬어요? 김종민이가 나중에 나한테 얘기한 건데 예. 그 김종민 이게 논산을 돌아다니면은 저희 예. 김용민의 형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떨어진 거라고.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집은 다 또 용자 돌림이야. 민자 돌림 아니고 용자 돌림. 용자 돌림이시구나. 네. 근데 김종민 얘기 또 하니까 김종민은 정말
이분이 이제 로또 총선 아니었나? 근데 사람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뭐 본인의 어떤 뿌리는 결정을 민주당이라고 할지 하니까. 그냥 국회의원 하나 한 번 더 해서 뭐 월급 1,000만 원인가 세비 받아 먹으면서 좋으실 수도 있는데 예, 예. 이제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매우 불투명해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개혁신당과 같이 가기도 어려워요. 예, 상당히 민주당도 어렵고. 결이 달라요. 조국 신당도 결이 맞지 않고 예. 그렇다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예. 제가 얘기했죠. 예. 1인 잠수함입니다. 1인 잠수함. 아, 많은 아까 배 중에 많은 배 중에 이제 1인 여기 바다 밑에서 네, 아무것도 없어. 그래. 1인자 아무 무기도 네. 없어. 김종민 혼자. 네, 이렇게 뽀꼬뽀꼬뽀꼬 돌아다니는. 김종민 혼자. 어. 오. 아. 기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해봤자 아무도 안 듣는. 그러니까 네. 가장 외롭지 않을까. 아. 아이, 지금 저기 이재명 대표 찾아가서 예. 아유 뭐 어찌됐든 대표님의 결단으로 내가 예. 당선이 됐으니까 예, 예. 좋은 관계 회복했으면 좋겠다. 빙고. 제가 그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 사람 없어, 선택은 없어요.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이 있을 수도 없고요. 예, 예. 결 끝난 망한 정당이죠. 망했잖아요. 이번 예, 선거를 뭐 통해서. 이낙연 대표도 이제 이렇게 뭐, 잠수함 이렇게 혼자 뽀로뽀로 거리다가 기도 없고 눈도 없는데 예. 배를 좀 태워주십시오. 예. 저는 탈라마 항공모함을 타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뭐 시간적 문제긴 하지만 예. 민주당 쪽으로 옵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이제 김종민 당선자께서 불쾌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천 그 화재 현장에서 90도 인사를 했던 그 한동훈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 뭐 이재명 대표께 예.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래 안 하면 국당 자체가 어렵잖아요. 본인은 그냥 네. 거기 있는 섬 같은 국회의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의원이에요. 예, 그렇지. 예. 뭐 본인의 의견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의 조언은 외로울 때 다- 최경환이 됐으면 둘이 손을 잡고 최경환이 그렇지. 최경환도 안 됐고 아무도 진짜 밖에 근데 없거든요. 그러게요.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이 단 한 명도 안 나온 유일한 선거이기도 그쵸.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이 이제 그 작은 잠수함들 중에 진보당도 이제 한석이 있고 진보당은 뭐 그래도 진보당은 뭐 조직이란 게 조직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새로운 미래는 당 대표가 이것도 참 이례적인 건데 연설을 오프라인상 하지 않은 현장 연설을 하지 않은 광주의 송영길보다도 이낙연의 득표율이 뭐 물론 지역군 다르지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렇죠. 뭘 의미하는 거냐? 그 선거비 보전 네. 전액 안 되고 절반만 보전이 되는. 반액. 얼마나. 예. 그리고 저기 또 흥미로운 게 예. 이낙연은 아니지만은 예, 예. 그 탈당해서 출마한 사람들 예, 예. 개혁신당 가서 혹은 새로운 미래 가서 예. 서론이 6.2, 아, 홍영표가 8.2, 예. 이원욱이 9.2, 아이고. 조홍천이 13.2. 예. 이식 받네. 네. 아니, 이. 이직 당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죠.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그러면 없어. 없고 끝. 이낙연 대표도 끝. 없고. 김종민이 형님은 한 4년 동안 좀 잠수하시고 외롭게 잠수하다가 공기를 마시려면 그러니까 이제 뭐 배를 타야 되겠죠. 함께 그 탈당했던 뭐 예. 서론, 홍영표, 이원욱, 조홍천의 다 끝. 사례를 보면은 예, 예. 한솥밥 먹기도 했고요 한동안. 네. 예. 민주당 돌아가는 게 제일 돌아갈 거예요. 장땡이다 이렇게 방법이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자들은 자기들이 그 몇 선을 했기 때문에 예. 지역에 기반이 있고 따라서 우리는 그 민주당 후보를 위협하는 예. 뭐 하다못해 당선은 못 되더라도 예. 우리를 그렇게 날려 야 한번 당해봐 이런 차원에서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 국민의힘 당선을 예. 초래하더라도 예. 한번 좀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했는데 나온 거잖아요. 꼴등만 네. 했어요. 꼴등만.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실제로 뭐 저희는 항상 예측했습니다. 한 자릿수 나올 것이다. 예, 맞습니다. 당신이 예. 받고 있는 지지도다. 예. 그래서 당을 얻고 간 거지 예. 자기가 잘해서 한 게 아닌데 예. 그런 착각을 이번에 스스로 출마해 보면서 알게 될 것이다. 예. 조홍천은 국민의힘 쪽도 좀 있으니까 좀 13까지 받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예, 그렇죠. 두 개 합쳐서 그렇고 나머지 예. 사람들은 한 개잖아요. 예. 제가 나가도 저 정도는 받아요. 똑같은 지역구에 아침마당 아닙니까? 아침마당. 그치. 더 아침마당. 유명해요, 제가. 예, 그렇죠. 또 태상이 되고 솔직히 있으니까. 이원욱보다 제가 더 유명할걸요. 예. 네. 그런 자신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실지 모르는 그런 정계 은퇴 예비 후보자들 얘기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은퇴를 하시겠다고 오늘 발표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요? 심상정. 벌써 네. 해야죠. 예. 벌써 해야 되는 겁니까?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정의당 멸망. 자체가 아니야, 소멸해버렸죠. 출마하기 전에 은퇴를 했었어야지. 했었어요. 예. 왜 꼭 이렇게 저기 똥인지 된장인지 자기 미래가 예. 그걸 확인해 봐야 결국
결국 민주당 몇 석 똥물 치라고 갔어요. 예. 도봉이나 이런 데 똥물 뿌리고 간 그렇지. 거예요. 또 저 마포 갑도 그렇고. 똥 뿌리고 간 거예요, 정의당이. 아니 근데 뭐 또 사실은 녹색당이 끝날 때까지 똥을 계속 뿌린 대선 때부터 똥 뿌리고 아니, 시작해가지고 어차피 그 당은 똥 뿌리기. 총선 연대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예. 협조 안 하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아니 있죠? 저는 그 저기 MBC 저기 토론 방송을 보는데 그 최욱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는 또 따로 했다고. 네. 근데 거기 보니까 김종대 형님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김종대 형님이 어쨌든 녹색정의당 지분으로 나가셨잖아. 네. 근데 최욱 씨가 질문을 막 하는데 질문 안배를 하기가 조금 또 민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라디오가 보이는 라디오였거든요. TV에도 이제 수중계가 됐지만 보는데 계속 종대 형님이 하실 말씀이 없는지 스마트폰 보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이러면서 했어요? 이러면서? 아 맞아. 이러면서. 진짜 이러면서 아니냐 그 있잖아 방송들 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져. 근데 사실은 정의당이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라고 분명히 우리가 경고를 했었고 그런 기회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도 꼭 그 길을 갔고 예. 그 원인은 이거예요. 그 사실은 정의당의 몫은 자기들은 좀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민주당을 도와서 혹은 민주당에게 개혁의 어떤 자극제가 돼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기를 바랐는데 이 지금 정의당이 하는 일은 완전히 페미니스트들의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 이슈만 발생하면은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그런 역할만 하다 보니 예. 녹색 정의당이 질려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뭐 페미니즘이죠. 녹정당뿐만 아닙니다. 는 녹슨 정의당이라고 말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페미들, 네. 이 페미들 보세요. 네. 평소에는 뭐 당을 위해서 일하는 척하다가 어떤 그 여성주의 이슈가 나오면은 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 뭐 당의 동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물어뜯고 결국 네.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예. 짓밟아 버린다고요. 이런 애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는 몇 명 없잖아요. 거의 다 나가고. 이번에 저 김용민이가 그 공천 국면에서 예. 한 분 한 분씩 다 이분은 예. 좀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그러셨어요? 5년 전부터 저래가지고 다 그리고 외웠어요. 저 정춘숙 예. 그리고 권인숙 예. 그리고 저 김상희도 떨어졌고 예. 그리고 권지웅, 예. 박성민, 박지현, 네, 정말 다 열심히.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얘기 나와서 그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여성들을 대변하고자 있는 전국 여성 대표 회의 이런 게 또 민주당 내부에 하나의 기구로 돼 있잖아요. 이 우리 쉿바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사퇴 국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조수진 변호사 물러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아니. 심지어 그때 당시에 잘못된 오보를 인용해서 조수진 보고 물러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 반성하시고 개인적으로 사과 전하십시오. 아니 기본적으로 동지를 그렇게 음해하는 기사가 나오면은 동지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좀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이 된 다음에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얼싸 좋다 이러면 이거다 바로. 예 이러면은 동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심지어 이번에 정정보도권도 나왔으니까 그 보도를 인용해서 조수진 변호사한테 물러나라고 하셨던 분들은 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책임을 봐요. 져라. 앞으로 뭐 박용진도 그렇고 예. 당원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사람들은 앞으로 민주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워요. 끝났어요, 다들. 네. 아니 아마 근데 왜 그렇게 그게 안 무섭나? 당원들한테 저 마음을 잃으면은 자기 정치하기 어렵다는 그게 왜 안 무섭지? 난 이상해요. 그게 정당민주주의에서는 당원들 다수의 마음을 이렇게 위반해놓고 위배해놓고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 난 그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총선 과정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온라인으로 남고 자료로 남잖아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거 왜냐하면 동등하게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고 자당에 있는 강북을에 출마를 하기로 이미 된 상황에서 그때 잘못된 오보를 인용해서 비판을 했던 저격을 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시라는 그 정도의 이제 얘기인 거예요. 아까 떨어진 후보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실지 모를 분들에서 얘기를 했다면 여기 지역은 좀 놀랍습니다. 정진석 후보가 떨어졌어요. 바로 박수현 후보가 3세판을 했는데 이번에 됐습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그동안 그 박수현 후보가 그곳에서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상대가 정진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10몇 년 전에 저기 한 번 되셨었구나. 19대 네. 됐었죠. 19대. 그쵸. 청와대 가시기 전에. 그랬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박수현 후보가 여기 한번 나온 적 10바 나온 적 있었죠. 있었죠. 아마 정말 되게 노력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억울하게 또 안타깝게 진 것도 있지만 예. 아주 신성했거나 또 아주 통쾌하게 이긴 곳이 있기 때문에 선거라는 거는 뭐 지고 이기고는 또 병가지 상사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예.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고 뭐 네. 운도 따랐을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박수현 후보 이번에 될 것 같았거든요. 10바 왔을 때 그 그러셨어요? 느낌에도. 우리 10바 원선 거의 다 됐어요. 그러네요. 김용남 빼고. 네. 용남이 형님. 나가긴 나갔나 그요? 용남이 형님 다시 나가지도 나. 못했을 나가지 걸. 못했지. 예. 그러면 다 됐어요. 예. 김종대 나갔나? 안 나갔죠? 예, 안 그러면 나갔죠. 다 예. 됐어. 우리 예. 나온 사람이 2명밖에 없어. 노정면하고. 조수진. 예. 노정면, 조수진. 조수진이 아. 있었어. 조수진은 안 나갔잖아 끝까지는. 조수진이 만약에 이번에 나갔으면 됐지. 사퇴 안 하면은 다 예. 됐지. 다 됐지.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가 쉬바 또 이제 우리 그 쉬바 스쿨 한번 그 다녔던 분들은 저희가 한번 재초대할 수 있다면 다시 초대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그리고 하고. 아울러 김용민이가 씹은 사람들 중에 당선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예, 김용민의 저주라고. 사람 잘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예. 아니 그 실제로 공천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 중에도 떨어진 예.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예. 예. 그 좀 아셔야 됩니다. 김용민이한테 미포해서 좋을 게 없어 지금. 그냥 민주당 저기 공천관리위는 앞으로 이제 그 김용민을 주목해 주세요. 그냥 전화 한 통만 돌리시면 다 해드립니다. 네. 예, 가능하시죠? 그 저쪽에는 천공이 있다면 이쪽은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목사가 있어요. 그거 알아야지. 지식인은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를 함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2분의 행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수영구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대결이었는데 장해찬 후보는 10%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장해찬 후보 어디 그 최악입니다. 청년 문화특보 이런 거 해가지고 청와대 저희 대통령실험 갑니까?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가요? 안 가요?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네. 사실 뭐 두 가지를 생각해. 명분 실리. 예.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저래 가지고 되는 거. 예. 장해찬 예, 후보가 예. 생각했던 거. 예. 최소한 그게 아니더라도 돈이라도 좀 확보하자. 그렇지. 예. 그 두 가지를 보고 왔는데 예. 그 하나 못 얻었고, 예. 결과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 직전까지 부산을 요동쳐 주범이었어요. 예. 그리고 욕도 당내에서 아주 비난을 엄청 받았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이걸 또 품으면 또 다른 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지금 저는 못 쓸 거라고 봅니다. 또 그 얼마나 화려한 전적이 있습니까? 예. 그게 다시 또 이제 복귀되고 그러면은 예. 좋을 게 없거든. 뭐 저는 뭐 예. 뉴스킹 배승입니다 옆에 예. 브리핑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장해찬이가 킹스맨 킹스맨으로 같은 장해찬 거 평론가로 하지 않을까. 다시. 저는 그 정도가 지금 가장 최선의 방책이다. 다른 거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는. 근데 평론가로 나오시려면 유예 기간도 좀 필요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뭔가 그 보수 내부의 간극을, 그러니까 이제 그 갈등의 간극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는데 평론가로 나와서 평론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뭐 어차피 그쪽 바라보고 이제 뽑은 쪽이니까 배승이 뭐 그쪽이니까 그런가? 가능성은 저는 뭐 본인이 원한다면 뭐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실지 말지 뭐 이런 고민을 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종료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거,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흡수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대선 때는 그럴 수 있죠. 대선 때는 윤석열하고의 어떤 네. 뭐 무슨 역학관계가 없을 테고 네. 게다가 또 사실은 이 당이 윤석열이 사이비 보수다 예. 그런 인식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또 대선 국면에서 합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직 드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나중에 그 된다면 예. 저기 이준석이 그 당을 먹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이준석 이준석이 그렇게는 밑에 가능한데.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려면 많은 어떤 정치적 상황이 있어야 돼요. 당장 합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개혁신당으로 국민의힘이 흡수돼야 되는 그림 이런 거 아니세요? 뭐 엄청나게 정치적 그 변동이 생겨가지고 예. 국민이 많이 힘들고 개혁신당이 아주 약진하는 상황에서 예. 인물이 없어가지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떨어질 때 예. 합쳐서 이준석이 갈 수 있지. 예. 지금 윤석열이 눈 크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준석이 여기 들어간다? 예. 아주 그림이 안 나옵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예. 당분간 그 세 명이 제가 캐죠 참수리오가 돼가지고 예. 엄청난 포를 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뭐랄까 오늘 딱 오전 중에만 하더라도 그 특히 그 천하람 네. 기호 2번 원래는 안 되는 것처럼 다 거론이 되다가 갑자기 최종 집계 딱 끝나고 기적적으로 2번이 됐어요. 비례후보 2번이. 네. 근데 원래는
이 준연동형 비례제가 그렇잖아요. 지역구가 되면 비례 쪽에 하나 빠져야 가능성이 좀 되는데. 빠지고 하는데 야 그게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아가지고 음. 천하람 후보도 이제 당선자가 된 겁니다. 야 그거는 관운이겠죠? 저는 천하람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진짜요? 그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 세 개가 됐었거든요. 네네네. 안철수 그 당인데 네. 뭐 누구였죠? 뭐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세 명. 세 명이 이제 됐는데 이 세 명 여기 권은희가 있었구나. 권은희가 있었고 이철규? 이철규가 이태규. 그래 이제 있어가지고 이 세 사람 간호사인가 한 분이 계셨고 가서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세 명은 딴 사람 몰라도 이준석하고 특히 천하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비록 보수 쪽이지만 좀 논리가 있는 사람이지. 저는 몇 명 이번에 선거에서 이렇게 기대될 만한 사람을 하면 당 떠나서 천하람이 그 중에 한 명으로 좀 보거든요. 아주 목소리 낼 거며 비열하게만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대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매체력이 좋은 정치인들 중에 뭐 천하람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뭐 민주당에도 있고 뭐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조국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이 당선자들이나 이 정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떤 이슈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지 5월 말 아마 이 권력 공백기 동안 엄청난 이런 각축전이 5월 말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오늘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현장 전쟁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선거에서 뭐 200석 넘지 못해가지고 아쉬워할 분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싹 달라진 국면 때문에 잊어버리실 거예요. 개미스콘 먹은 느낌으로 엄청나게 재미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번 총선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총선이었습니다. 범야권에게 또 기대가 모아지는 22대 총선인데요. 그게 뭐 정식으로 국회가 개원되기까지도 아무튼 엄청난 각축전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그런 다양한 이슈도 저희가 또 한번 쉽바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저 국회의장 저 김진표가 아니라 추미애가 된다면 아주 속 시원한 국회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고요. 기대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또 굉장히 그 추미애 당선자를 많이 띄워드려서 저희가 또 한번 추미애 이제 그 국회의장 후보자를 모실 수 있다면 우리 쉽바 제작진들의 그런 어떤 섭외력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유일무이한 정치 뒤풀이쇼 쉽바 저희는 이번 주에 이렇게 물러가고 다음 주에 다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쉿.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